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종 이곳에 있는 사연을 듣곤 하는데요. 통쾌한 복수국 사연을 듣고 대신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끼고는 합니다. 인생에는 고구마 먹은 듯 목매고 답답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사이다 한 모금을 마신 듯 시원한 순간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다시금 울컥하네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상처되는 말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포용해 줄 알았던 가족의 입에서 상처되는 말이 쏟아진다면 듣는 이는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간직하게 됩니다. 믿었던 가족이라서 더 큰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학력이 뭐가 중요하냐고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시선이 저를 힘들게 했죠.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해도 얕보여도 저는 제가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자부심이 있었고 그걸 결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고 마침내 인정받았지만 시모의 칠순잔치에서 나는 그저 고졸에 돈만 내면 되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을 봐주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날의 이야기와 제가 어떻게 속 시원한 복수를 펼쳤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제가 만난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당시 저는 24, 고졸 출신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죠. 남편과 저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문득 남편과의 만남을 생각하니 참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정말 만나야 할 인연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적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거겠죠. 아무튼 우리는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결혼했고 저는 정말 성심껏 시댁 식구들을 챙기며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저를 아니 꼽게 바라보는 시모와 동서 때문에 힘든 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고생하며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요. 저 역시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고단한 내 인생의 위로가 되어줄 그런 삶을요. 그러나 그런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정말 가족처럼 어우러져 잘 지내고 싶었지만 그건 제 욕심일 뿐이었어요. 시간을 거슬러 처음 시댁에 방문하여 인사드릴 때 시모는 고졸 출신의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고졸? 아니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나? 우리 때야 대학 포기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너 때는 다르지 않니?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을 대체 왜 안 간 거야? 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니?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결정적으로 더 마음이 안 들었던 건 가방끈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왔는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고졸 출신이라고 하니 시모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만했죠. 그래서 그런가 돈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대학을 왜 안 갔냐고 그 정도로 집이 어려웠냐고 대놓고 물어봤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거나 대출받아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공부보다 돈이 먼저라는 생각에 가감히 포기했다고요. 시모의 말처럼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든 형편에도 부모님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해주겠다며 대학에 진학하라고 하셨지만 어린 동생들과 일하느라 고단한 부모님을 생각하니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남들은 다 때가 있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공부야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장녀로서 나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또 밑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자 했고 가정을 살리는 건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남편은 정말 기특하지 않냐고 어린 나이에 사회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부모님 도와드리고 동생들 챙기고 정말 대단하다고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의 착한 마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고졸이건 중소기업에서 일하건 뭐 하나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그저 저의 마음이 기특하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동서는 달랐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냐고요? 물론 처음에는 시모의 반대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다니고 있는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고졸의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와 결혼하냐고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다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남편이 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힘들게 키운 아들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는 꼴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난리쳤고 시모는 하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들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그렇게 나가니까 결국 아버님께서 우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자며 시모를 설득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때 시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시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싶었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남편이 저보다 나은 건 사실이잖아요. 부모라면 제 자식이 좋은 짝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니까요. 저라도 그러기를 바랄 테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시모에게 조금도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비록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도 결국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잘 해결된 거라고 생각했고 가지고 계신 편견은 결혼해서 제가 잘하면 얼마든지 점수 따고 예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성껏 시부모님을 잘 모시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하는 결혼을 굳이 뭐 하려 하냐고 본인이라면 절대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저는 30살도 안 된 20대 중후반의 어린 나이라 모르는 게 참 많았습니다. 또 성격이 워낙 온순하고 조용했기 때문에 나서서 결혼을 업거나 시부모한테 왜 고졸을 안 좋게 보시냐고 따질 수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잘 모를 때는 그저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다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던 터라 헤어질 생각은 조금도 하기 싫었어요. 결국은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 내가 잘하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결혼한 후에도 시모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시모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서까지 저를 만만하게 봤겠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돌려 말하면서 제게 잘 대해주는 척했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비꼬면서 제 학력과 처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아유, 그 힘든 형편에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한 게 어디야? 까딱하면 중졸로 남을 뻔했잖아. 다행히 시대를 잘 타고났지. 요즘은 학력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하지만 내 아들이 아까운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 큰애 너는 정말 남자복 하나는 좋구나.
고졸에 중소기업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 맞아요. 어머니, 형님이 아주버님을 참 잘 만난 거죠. 남편이 있었더라면 이런 소리는 안 들리게 하거나 아무 말 안 했을 텐데 남편 없이 혼자 시댁에 갈 때면 어김없이 말을 비꼬며 제게 한 소리 하던 시모, 그리고 그 옆에서 시모한테 알랑방귀 끼며 같이 웃어대는 동서였습니다. 시모가 뒤에서 제게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동서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하긴 동서 입장에서는 저 같은 형님 인정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시댁에서 저만 고졸이고 나머지는 다 대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동서는 서울 쪽에 이름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저보다도 나이도 많았습니다. 자신보다 학력도 낮고 직장도 후진데 나이까지 어린 사람을 형님으로 인정하고 싶었겠어요? 그 잘난 자존심에 어림도 없었겠죠. 동서도 약간 시모처럼 학력에 자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 같은 고졸은 얼마나 하찮겠어요. 한 번은 제가 메고 온 가방을 가리키며 관심 가는 척하면서 무시하더라고요. 형님, 그 가방 못 보던 가방이네요? 맨날 들고 오시는 가방은 어쩌고? 전에 쓰던 가방이 해져서 이번에 새로 하나 샀어. 그래요? 근데 이건 어느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브랜드 없어. 그냥 길에서 파는 보세 가방이야. 아하, 그렇구나. 어쩐지 형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딱 어울리는 걸로 잘 고르셨네요. 이런 식으로 시모와 동서는 돌아가면서 제게 무시 섞인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아닌 척, 좋은 시어머니 동서인 척 행동했다가 남편만 없으면 저런 식으로 은근히 돌려서 무시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 말들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상처 역시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져도 따끔하고 아픈데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으니 제 속이 오죽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졸인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랑 동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콕콕 찌르니까 딱 한 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내가 대학교를 나왔더라면 이들의 행동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고요. 고졸인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무시 섞인 말들을 수도 없이 듣다 보니 나중에는 스스로를 원망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계속되는 무시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하잖아요. 이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시모와 동서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톡톡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도전해볼까 싶었지만 선뜻 마음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놓은 지 워낙 오래됐고 이제 와서 한다고 한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미래를 바꿔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부족하다고 여겨도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바꿔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남편한테 이런 제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했어요. 그동안 시모가 동서가 돌아가면서 제게 무시 섞인 말을 한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모랑 동서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재차 물었고 맞다고 했더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며 펄쩍 뛰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 하지 않냐고. 남도 아니고 남편인데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냐고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절대 시댁에 혼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가야 할 때는 꼭 자신과 같이 가자고 했고, 시댁에 가서도 제게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동서가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 뭐라고 할 기세였어요. 어떻게 둘이 돌아가면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냐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똑부러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내 아내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가까스로 뜯어말렸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둘이서 편먹고 저를 괴롭힌 게 너무 치사하고 유치하다고.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진정하라며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감정만 상해서 가족 간의 사이만 멀어질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죠.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의 도움을 빌려 시모와 동서에게 한바탕 쏟아내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안 그래도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는데 그렇게 감정까지 쏟아내면 배운 게 없어서 저런다, 수준 떨어진다 등의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성공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둘의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제가 잘 나가게 되면 저에 대한 편견도 사라질 테고 겸사겸사 둘의 귀도 바짝 눌러놓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두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면서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우리 식구 다 생활하기에는 조금 빠듯하지만 아껴서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외벌이 할 수 있다면서 제게 걱정하지 말고 사고 한번 제대로 터트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설사 사업이 잘못된다고 해도 남편은 다 이해한다고 했고 얼마든지 함께 헤쳐나가면 되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남편의 응원 덕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사업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모는 쪼르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둔 거냐며 한바탕 난리를 쳐댔습니다. 너 회사 그만뒀다며?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나가라고 해도 바짓가랑이 붙들고 버텨야 할 판에 네가 뭐라고 스스로 기어나와 나오기를.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저 그냥 무턱대고 그만둔 거 아니고 다 생각 있어서 그만둔 거예요. 남편이랑 상의도 했고요. 생각은 무슨 생각?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수작인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시모는 제가 남편한테 기대어 살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학력 달리고 쥐꼬리만하게 번다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벌어야 밥벌이는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일하기 싫어서 아예 퍼질러 앉으려고 그만둔 게 뻔하다고 했고 본인 아들만 죽어라 고생시킬 거라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남편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 사람 사업 시작하려고 그만둔 거라고 말하자 시모는 더욱더 화를 내며 그 머리로 무슨 사업이냐고 사업이 뭐 아무나 하는 거냐면서 저를 또 무시했어요. 아무나 사업하는 줄 알아?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시작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게 사업이야. 그런데 그걸 네가 하겠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내가 뭐 어때서?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나약한 사람 아니야. 정신 차려 이거사. 내가 지금 네 인생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야.
여자한테 빠져서 앞가림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시모는 절대로 사업하면 안 된다고 저와 남편을 뜯어말렸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우리 부부의 문제이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어요. 둘이 상의해서 정한 일이고 회사까지 그만둔 상황이니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고 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알아서 헤쳐나갈 문제니까 시모한테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했고 혹시라도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본인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본인은 혹시라도 시작도 전에 제가 기죽을까 봐 시모를 차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시모 들으라고 큰 소리로 모든 건 다 본인이 책임질 테니 저는 걱정하지 말고 하려던 일 하면서 마음껏 사고를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믿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 아니겠냐면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달라고 했어요. 만일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우리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거의 뒤로 넘어갈 것처럼 난리쳤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기껏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제 아내만 챙기고 도냐고. 너무도 서운하다고 한바탕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저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해볼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요. 어머님 눈앞에 뛰어봤자 괜히 속만 상할 테니 성공해서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시모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아쉬운 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이때부터 시댁과 연락을 잘하지 않은 채로 지내게 됐습니다. 시모는 우리가 꼴 보기 싫다고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우리 역시 연락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성공해서 찾아뵐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각하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괜찮으니 시댁과 연락하고 지내도 되고 찾아뵈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 역시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그때 둘이서 같이 당당히 인사드리러 갈 거라고 했죠. 또 지금 시모가 여자한테 빠져서 부모고 뭐고 못 알아보는 놈은 필요 없다면서 괘씸해하고 있다고.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남편은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얼굴 안 볼 것처럼 싸우고 난리쳐도 결국 가족은 가족인 거라고.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 어디 쉽게 끊어지겠냐고 했고 지금은 우리를 괘씸하게 여겨도 언젠가는 다시 얼굴 보고 웃을 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하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구나 싶어서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편을 봐서라도 꼭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한 사업은 다름 아닌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초기 비용도 적당하고 나중에 잘못되어 정리하게 되더라도 손실 덜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을 돌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정말 성공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밤낮 구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이 이러다 쓰러지실까 봐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로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어요. 일한다고 끼니도 자주 거르고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일만 하니까 남편이 무척이나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루빨리 성공할 생각에 마음이 급하기만 했습니다. 워낙 목표가 뚜렷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지쳐도 힘든 줄 모르고 일했어요.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죽어라 매달리고 일하니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 제가 한 만큼 돌아온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고객들에게 빠른 배송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새벽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빠른 배송을 도입하니까 쇼핑몰은 점차 커져갔어요. 그리곤 마침내 결혼 7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나날이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주문이 쏟아졌고 연 매출 15억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쇼핑몰의 대표가 되었고요.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저는 제대로 큰 사고를 친 셈이었습니다. 쇼핑몰이 대박을 터뜨리고 벌어들이는 돈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축배를 들며 그간의 노력과 고생을 털어버렸어요. 또 남편에게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다며 큰 선물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외벌이로 저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꾹 참고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낡은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만 아니면 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능력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버는 족족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참고 희생한 남편에게 그만한 대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정말 좋은 외제차를 일시불로 구매했고 그걸 남편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동안 쇼핑몰을 하면서 간간히 수익이 났지만 그마저도 쇼핑몰을 확장하는 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쇼핑몰도 많이 커졌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지나 연매출 15억을 달성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쇼핑몰에 번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청난 성공을 한 뒤 남편과 함께 당당히 시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우리가 7년 만에 찾아가니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랐지만 더 크게 놀란 건 달라진 행색이었어요. 하긴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궁상 떠는 옷은 필요 없으니까요. 전보다 귀티 나 보이니까 시모랑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특히나 동서는 제가 들고 온 명품 가방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입을 떡 벌렸어요. 어머나 형님, 이거 이번에 나온 신상이죠?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달라진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보는 시모와 동서의 표정이 참 짜릿했어요. 연 매출 15억을 달성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서야 비로소 아,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저를 달리 보는 표정과 그 눈빛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런 시선을 받아본 게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시부모님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과 함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드리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은 건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당당하게 찾아뵙고 싶어서 이제야 오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의 반응이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시모는 예의 없다, 버릇 없다, 시부모가 만만하냐 이런 식으로 잔뜩 비꼬면서 말해도 모자란 사람인데 성공했다니까 그런 이야기는 일절 안 꺼내고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온 게 어디냐고 잘 왔다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너희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죄송스러운 마음에 선뜻 연락하거나 찾아올 수도 없었겠지. 또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오기도 뭐했을 것이고 그동안 그런 이유로 못 온 거라고 다 이해하고 있었어. 우리가 먼저 연락 안 한 거는 괜히 너희들이 부담만 느낄까 봐 조심스러워서 못했던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7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렇게 성공해서 왔으면 됐지. 그래, 잘 왔다. 시모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감정적으로 몰아붙였다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렇게 말한 게 어찌나 후회스러웠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또 제가 사업에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는 고졸 주제에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터 살림하는 거 보면 일머리가 있어 보였다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막 늘어놓더라고요. 웃긴 건 동서의 반응도 시모와 비슷했어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제게 형님 형님 하면서 잘도 따라다녔습니다. 그걸 보고 진짜 성공의 맛을 제대로 봤어요. 사업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제야 시모도 동서도 살갑게 굴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참 별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를 보고 웃는 둘의 웃음은 정말 가식 그 자체였어요. 특히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학력 따지던 시모가 글쎄 학력이 뭐가 필요하냐고 했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요즘은 학력이 뭐가 중요하니? 돈 잘 버는 게 최고지. 안 그래? 시모의 말이 참 어이없죠. 돈 잘 버는 저를 보며 좋아하는 시모.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가식 덩어리라 진짜 별로더라고요. 아무튼 성공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인정받았고 그들에게 받는 대우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7년이란 공백이 무색하게 어색함 없이 시댁에 자주 들러 식구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보냈습니다. 그러다 시모의 생신이 다가왔고 저희가 시모의 칠순잔치를 열어드리기로 했어요. 7년 동안 못 찾아뵌 게 죄송스러워서 모든 비용은 다 제가 부담하겠다고 하자 시모는 신나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예약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남편이랑 상의해서 적당한 곳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시모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비싼 호텔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인들도 많이 올 것 같고 이왕 하는 거면 잔치답게 좋은 곳에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능력 좋은 큰 며느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설마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안 그러니? 시모가 말한 곳은 정말 값비싼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칠순잔치를 열고 싶다고 했고 능력 좋은 며느리에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이미 지인들한테 거기서 한다고 쫙 이야기해놨으니 거기로 예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나 비싼 호텔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 내가 큰 며느리이고 그간 못 챙겨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해드리자 싶어서 알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시모가 살아봤자 얼마나 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모가 말한 호텔을 예약하고 잔치 당일날이 되자 저는 남편과 함께 옷을 차려입고 예약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전화로 시댁 식구들도 호텔에 거의 다 와간다는 연락을 받았고 남편과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분이 흐르자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고 한껏 치장한 시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된 홀로 이동했고 저는 따로 프런트에서 나머지 비용을 결제한 다음에 합류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제하려고 프런트로 향하는데 남편에게 카드가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아차 싶어서 카드를 받으러 남편이 있는 홀로 다시 향했어요. 그러다 문득 어디에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말어. 글쎄 돈은 우리 며느리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도. 누구기는 누구야? 큰 며느리지. 그 고졸 있잖아. 아유 무식해서 그런가. 조금만 칭찬하고 띄워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기분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 나중에 칠순잔치 끝나고 살살 꼬드겨서 집도 한 채 해달라고 할까 봐. 무식해서 창피했는데 그래도 돈은 잘 버니까 앞으로 잘 써먹어 보려고. 가방끈 짧고 무식한 게 사업에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시모는
홀 옆에 있는 한쪽에서 식구들 몰래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모의 통화 내용을 뜻하지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시모가 저를 볼세라 가던 걸음을 멈추고 황급히 몸을 돌려 기둥 쪽에 숨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는데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명의? 그야 아직은 공동명의인데 차차 아들 쪽으로 돌려놔야지. 내가 말했잖아. 살살 달래서 꼬드기면 된다니까. 아유, 괜찮아. 고졸 주제에 뭘 알겠어. 그냥 부려먹고 빼먹을 거 다 빼먹은 다음에 갈아치워야지. 이번 기회에 돈도 없고 학력 좋은 새 며느리도 없고 아주 일석이조잖아. 시모는 통화를 마쳤는지 핸드폰을 챙겨 다시 홀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도무지 진정되지 않은 심장을 달래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시모가 제게 했던 말과 행동이 모두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가식이란 걸 느끼고 있었지만 뒤에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식하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을 가로채고 쫓아낼 궁리를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 없을 때마다 나를 무시했을 때 괜히 남편 마음 힘들게 할까봐 그게 싫어서 참아준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끝까지 날 이용하려는 게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비싼 호텔에서 칠순잔치까지 해주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런 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기억의 순간들이 장면처럼 지나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두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이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나 달라졌는데 언제까지나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뒤엎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댁 식구들이 있는 홀 바로 앞으로 가서 뒤돌아선 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어 통화하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나 지금 호텔이야. 외기는 오늘 가식덩어리인 시모 칠순잔치 있다고 했잖아. 가진 건 없으면서 꼴에 비싼 호텔에서 칠순잔치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지? 뭐? 계산? 미쳤어. 내가 계산을 왜 해? 아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러더라. 고졸인 며느리 이제는 돈도 잘 버니까 잘 빼먹다가 버릴 거라고?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 대접 그만하려고 그 돈 다 빼돌리고 학력 좋은 새 며느리 얻을 공리하는 사람한테 무슨 시어머니 대접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듣는 줄도 모르고 통화하면서 막 떠들더라. 그래서 그 말 다 들었지. 내가 바로 뒤에 있었거든. 아무튼 호텔에서 칠순잔치? 새로 얻을 며느리한테 받으라고 하지 뭐. 저는 통화를 마치고 몸을 돌려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 얼음처럼 굳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특히 시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까이 걸어가서 능청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어때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전화로 시댁 흉 좀 봤어요.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 돈 넘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이고 이 돈 어머니께 갈릴 주거도 없어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칠순잔치도 알아서 잘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집안에 제 피 같은 돈 1원 한 장 쓰기 싫네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대로 그것을 빠져나왔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하고 주저앉은 듯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라 시모를 부축했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잘 보이려고 했나,
뭐 때문에 참고 살았나 화가 났습니다. 진작 이렇게 엎어버릴걸. 너무 쉽게 손절한 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가족이라 믿었던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시모와 동서도 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휙 가버리고 나서 시모가 다 필요 없다면서 칠순잔치고 뭐고 안 하겠다고 했대요. 시모 성격에 오기로 한 지인들을 봐서라도 그냥 이어나갔을 텐데 저한테 속내를 들키고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었는지 칠순잔치를 다 포기하고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까 집으로 오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시모한테 대충 들은 듯 했습니다.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제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고 조심스레 말하더니 상황을 수습해 보려 했습니다. 얘 큰애야. 네가 오해한 거야. 네가 뒤에서 듣고 있을 줄 몰랐어. 친구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괜히 별것 아닌 거로 우스대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 나이 먹고 어른스럽지 않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한 거였어. 아무튼간 미안하다. 내가 말실수했구나. 솔직히 무슨 말을 떠들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아침부터 일찍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세요? 근데 정신이 없었는데도 제가 고졸인 건 또렷이 기억하시나 봐요? 시모는 나이 많은 걸 무기로 내세우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나왔고 저는 그런 시모의 말이 어이없다면서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또 한 번 싸늘해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숨만 푹 내쉬었고 동서는 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눈치 보다가 은근히 시모 편을 들면서 제 기분을 달래려 했습니다. 에이, 형님, 그만하고 화 푸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사과하시는데 형님 마음 달래주려고 칠순잔치까지 적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어머님이 형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저를 봐서라도 마음 푸세요. 형님? 누가 형님이야? 넌 그동안 날 형님으로 생각한 적 없잖아. 결혼하고 나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 형님은커녕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기만 했지?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고졸에 볼품없는 회사 다닌다고 저 엄청 무시하셨잖아요. 제가 왜 이 악물고 성공한 줄 아세요? 더 이상 두 사람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모의 통화 내용으로 인해 그동안 쌓인 분노가 다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당당히 성공한 후에 얼마든지 시댁 식구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당신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싫어서 그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려고 했고 다시금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려 노력했는데 그런 내 마음을 그런 식으로 짓밟을 수 있냐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혼할 마음은 없지만 내가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는 게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아니라고 본인도 저처럼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동서와 시모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시모와 동서가 말로 저를 무시했을 때부터 많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상태라면 더 이상 희망을 둘 필요가 없다고 했고 시댁 식구들이 너무도 창피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학력만 높으면 뭐하냐고 고졸인 사람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고 뼈 있는 말을 꺼냈고 부끄러운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상종하기 싫다면서 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연 끊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어요. 시모는 손편지에 눈물까지 보태며 어떻게든 저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는 단호했습니다. 나중에는 동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 정말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 거냐. 나는 돌아서면 남이지만 그래도 당신은 가족이지 않냐고. 그 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아마 돈 문제로 계속 골치 아프게 할 게 뻔하다면서 그냥 지금 우리 가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남편은 피로 이어진 가족들이니까 훗날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는 제게 절절매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부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직도 노력 중이지만 글쎄요.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네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으로 제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됨됨이는 겉으로는 감춰도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요. 스스로 저를 증명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바꾸지 못하더라도 절대 내가 틀렸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에게도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계산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도 시간도 가치도 그런 사람에게 공짜로 주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나를 믿고 나답게 살아가시길 응원하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